잠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정말 200% 이상 활용하고 싶다면 모의 면접 영상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면접 잘 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더라도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면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가지 먼저 당부사항을 드린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탈락하는 건 아니다. 참고로 오늘 면접은 있잖아요. 로얄티, 정말 우리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진행했던 거고요. 동문서답, 실패 회피, 압박 저항, 그리고 가식적인 답변, 이 네 가지 상황을 이 안에다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보단 더 무섭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난이도는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비한 자기소개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0초 이내로 간결하게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면접관은 본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지원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답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이 명확하게 30초 이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내에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면접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더 눈에 가거나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느냐?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중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뺏었어요. 자, 이런 현상이 면접 초반에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면접관은 좀 더 진솔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반부에 이렇게 흔듭니다. 그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끊고 내가 질문하는 거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좀 하셨을 텐데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걱정하는 표정, 당황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알겠는데 말 끊어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네 면접관님, 제가 긴장해서 면접관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면접관들 중에는 이런 기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면접관이 면접을 보려나 보다, 좀 더 편안하고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호흡을 뺏기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끊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범용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보통 사람들의 답변을 가정해서 제가 압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이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었죠.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인상 깊었던 우리 기업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님, 저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A 기업이 물론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사업 성과지만 저는 그 내면에 이러이러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사보라든지 현직자 인터뷰라든지 다양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저는 그 이면에 집중했다라는 점, 그리고 저의 가치관과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면접관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압박을 받았던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어떤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이 기업의 사례를 연결하시되 나름 그래도 이 기업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성의 있게 공부했다, 그런 것들만 강조하신다면 문제 없이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줬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이 지원자는 내가 좀 더 갈고야겠는데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과거의 경험을 물어봐서 이 친구가 정말 지원 동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캐치를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4번에서 우리 지원자가 가장 애정이 있거나 팀워크를 발휘했던 조직이 어떤 게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본인이 앞에서 저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논리로 그 2번과 3번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면 여기서도 나름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100명 중에 60, 70명은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은 제가 이 4번 질문을 주면서
팀워크를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팀워크 내 거다. 야, 벌써 내게 나왔다. 나 분명 팀워크 경험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팀워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왜 이 조직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나요? 라는 이유는 날려버리고 본인이 팀워크 발휘했던 노력을 답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주의해야 된다? 바로 동문서답을 여러분들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답변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단어만 질문에 포함되더라도 뇌가 반응을 해요. 이건 내 거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듣지 못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외운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바로 또 압박을 했죠. 지원자, 우리 지원자가 팀워크 발휘한 거 좋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그런 조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답변에 압박을 한 겁니다. 압박이기 때문에 1초, 2초, 3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상대방의 공격도 늦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 2초, 3초 네, 면접관님 제가 마찬가지로 긴장을 해서 면접관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린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박, 뭘 기억해라? 2초 후에 답변하고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 압박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이미 나눴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제 통계상 100명 중에 한 5, 60명 정도는 포기했을 거예요. 아, 오늘 아니다 라고 해서 얼굴 표정에 포기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멘탈이 좋았다면 일단 모르겠고 나 끝까지 답변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혹시나 포기했던 분들은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주의하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질문은 이제 질문을 좀 전환을 했어요. 직무 역량, 직무 전문성,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앞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은 조직에 대한 이해, 로얄티, 우리 기업에 대한 입사 의지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평가를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 후에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역할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먼저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 들으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원한 직무에서 A, B, C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A 역할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변했다면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까지는 얘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숙련된 분들이시라면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이 편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서. 내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인 관점이 아니라 항상 모든 기준은 친조직 정서. 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겠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 친구는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지원자구나 그런 부분들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7번은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런 역할 수행할 때 필요한 직무 전문성과 이유가 뭐냐?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냥 알아서 평가를 해주시지 뭐 꼭 자기 자신에게 평가를 하라고 하는지. 그렇죠? 자, 요거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원한 직무의 지식, 스킬, 유사, 경험, 경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감안하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A 지식인데 본인이 A 지식이 없어. 그러면 이거 본인이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전문성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 직무 전문성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연결해서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은 그럼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유, 이제 본인의 어떤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전문 지식 이거 얘기해봐라. 1분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앞부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제 등을 의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유있게 이렇게 뭐 좀 적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질문을 줄 때 어떤 행동을 했죠?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왔구나. 오늘 면접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구나. 나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었어야 돼요. 자, 그만큼 이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자, 우리 지원자 지원하는 분야에서 A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설명해 보세요. 자, 그럼 그러한 이론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그러한 주의사항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죠? 그걸 모르신다라고요? 아니, 앞에서 보니까 우리 지원자는 어떤 교과목도 이수하셨는데 그런 걸 거기서 안 배우셨나요? 아마 이렇게 압박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고 싶죠, 계속. 자,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직무 전문성에서는 뭐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식 강조하시면 됩니다. 이문성 경력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지원 직무를 고려했을 때 경험과 경력 중심으로 강조했었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였어요? 갑자기 또 시무룩. 실패 경험이 뭐냐? 그냥 실패 경험도 아니야. 직무 관련된 실패 경험 내놔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 가지겠죠? 생각이 안 나요. 또 하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집에 간다. 자, 여러분들은 신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부족한 거를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A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증을 단기간에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취득은 못했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경험에서 좀 더 그러한 직무 관련된 역할을 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면 일단 감추려고 하시는데 감추는 순간 면접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실패 경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저 진짜 긴장을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럴 때는 제가 늘 얘기했죠. 어떻게? 면접관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기회 주시면 제가 면접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 질문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직무 역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직무 역량도 있나요? 또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저 소통 능력이 강점입니다. 분석력 장난 아닌데요. 저 리더십이 짱이에요. 자, 이런 얘기했다면 일단 여러분들도 동문서답 하시는 거야. 왜? 저는 지금 직무 역량, 직무 전문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지원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지식,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라 얘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 없다 그러면은 해당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런 내용 얘기하셔도 돼요. 왜?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해당 직무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죠? 우리 지원자 이력이라든지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당 직무는 잘 수행 못할 것 같다. 우리 지원자 정말 잘 해낼 수 있나요? 자, 오늘 우리 압박 면접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시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수를 따주셔야 돼요. 면접관님, 제가 표현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회 주신 만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도로 압도를 하셔야 돼요. 비록 답변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일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앞에서 이미 직무 관련된 질문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배짱과 태도, 패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임하시면 면접관이 그래, 이 친구가 뭔가 얘기 못했겠지만 이렇게 당당한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태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박 면접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인정하시고 혹은 진짜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단기간에 해당 직무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몰입을 했으나 장기간 동안 이 직무를 준비했던 지원자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면접관님,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성장 가능성을 봐주시고 해당 직무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 다른 직무로 배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실 거예요. 이게 다른 직무로 배치할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안 되나 보다. 근데
다른 직무로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합격을 시켜줄 건가?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미래 상황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점수를 잃으면 안 되니까 면접관님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직이 필요한 것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강점을 기업이 잘 봐줬을 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도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바로 어느 정도 절제된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보여줘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직무로 배치되면 여러분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엄청 서운하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면접관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소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면 동료들도 좀 불편해할 수 있고 조직도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강점 또 잘 봐주신 만큼 또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향후에 또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원래 이 직무를 지원한 지원자보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절제된 솔직함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팁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면접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뉘앙스 상으로 보면은 원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을 좀 케어한다는 측면, 고객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여러분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한 10초, 15초 넘어갔을 때 펜을 놨어. 자, 이 말은 뭐냐? 자, 오늘 평가 끝났어요. 이제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면접관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진짜 어필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이거 얘기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서 면접관이 약간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거 면접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준비했던 거, 앞에서 부족했던 거를 확실하게 해소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난이도 최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질문들과 4가지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답변하고 대처를 했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면접장에 가셔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영상 자꾸 되짚어보고 돌려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혹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런 게 괜찮은지 답변을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면접 연습 이어가도록 하십시오.